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네. 와우. 아 일단 앞에만 이렇고 뒤에는 그렇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일단 제가 지난주에 좀 참여를 못 해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해서 그냥 일단 그냥 제 저희 스타일대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는 쪼끔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갖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준비한 것들 먼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오프 페이지 SEO고요. 제가 좀 부제로 누구나 따라하는 사이트 평판 관리하기라는 좀 부제를 달아 봤어요. 이렇게 부제를 단 이유는 앞에 혜리 님이랑 홍기 님이 준비해 주신 것처럼 콘텐츠 SEO와 원서프 SEO가 우리 사이트의 내실을 다지는 약간 요런 되게 나의 기초 체력과 내실을 다지는 작업들이었다면은 오프 페이지 SEO 같은 경우는 내가 다져 놓은 나를 어떻게 좀 잘 알리고 더 평판을 좋게 만드는지 그렇게 해서 나를 더 상위로 이끌어 주는 약간 요런 작업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대로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어요. 처음에 오프 페이지 SEO를 왜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백링크라는 말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 인제 알았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링크 빌딩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은 '뭐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인제 why, what, how, action이라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 페이지 SEO를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프 페이지 SEO는 구글 및 기타 검색 엔진에게 우리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외적 평판을 만드는 작업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경우도 어 평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의 평판을 알지 못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추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 인제 사람을 추천해 준다 할 때도 이 사람의 평판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평판이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평판인지 요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 오프 페이지 SEO가 딱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제 신뢰도 높은 평판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구글의 SEO 가이드에 따르면은 인제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이트 외부의 평판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즉 인제 신뢰할 수 있다고 구글이 판단되면은 SERP 상위 랭크가 좀 가능하도록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프 페이지 SEO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백링크. 아마 앞에서 혜리 님이 준비해 주신 콘텐츠 SEO에서도 이 백링크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되게 단순한 개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보니 저는 이게 평판의 척도라고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백링크란 뭐 A 사이트가 B 사이트를 언급하면서 B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링크를 A 사이트에 포함하면 B 사이트는 A 사이트에서 백링크를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저희 책에 나온 말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개 찾아봤는데 여기 말은 좀 어렵지만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내 외부의 모든 링크들을 백링크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 사이트를 소개하고 연결해 주면 좀 좋겠지만 이 백링크가 무조건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백링크들이 백링크 다 같은 백링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게 종류가 많았는데 한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용어 중에 링크 주스라는 게 있어요. 특정 웹사이트나 페이지로 향하는 하이퍼링크 또는 백링크의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백링크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 인제 링크 주스라는 이 백링크의 가치를 검색 엔진한테 전달을 하고 이 가치를 기준으로 검색 랭킹을 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각각의 인제 링크 주스들이 있고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링크의 가치들을 이 페이지로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뒤에 있는 백링크들을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노팔로우 링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웹사이트나 검색 엔진에 링크 주스를 전달하지 않는 링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백링크를 가진 사이트에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에 하나의 백링크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백링크가 이 사이트의 검색 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하는 링크는 보통 인제 HTML에서 요런 작업들을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자세한 거는 모르고 이렇게 설명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은 스폰서 링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광고용 혹은 유료로 링크를 판매하는 경우 스폰서 링크라고 하고 이거는 또 구글에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인제 구글에서 수집하지 않기를 원하는 링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스폰서드라는 표시를 해 줘서 이거를 구분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용자 생성 콘텐츠 링크 UGC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사용자가 생성한 댓글인과 아니면 코멘트 형태의 콘텐츠들에 포함된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게시판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인제 댓글이나 코멘트 형식의 콘텐츠에 포함된 링크들을 말하는데요. 요것 역시 구글에서 좀 수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도 UGC라는 요 표현을 줘서 구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엔 이제 팔로우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백링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앞에 있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표시들 따로 작업을 해 주지 않는 이상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우리 인제 검색 엔진에게 링크 주수 그리고 이 링크에 인제 가지고 있는 가치나 뭐 정보들을 검색 엔진에다 전달해 주는 일반적인 백링크를 팔로우 링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루트 도메인 분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뭔지를 책에서는 다양한 도메인에서 얻은 백링크의 수라고 하네요. 백링크의 수가 많더라도 이게 도메인이 동일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도메인에서 같은 여러 개의 백링크들을 있으면은 수는 많더라도 결국에는 근거 출처지가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점수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백링크의 수가 많은 것보다는 좀 다양한 루트,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 백링크를 얻어오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내부 링크, 외부 링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부 링크는 동일한 웹사이트 안에서 페이지에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 간 이동 링크를 내부 링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외부 링크는 외부 웹사이트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 말고 그 이외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외부 링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인제 어떻게 사용성에 따라서 좀 구분이 필요해서 인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품질 링크라고 하는데요. 보통 스팸성 링크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스팸성 또는 자동화 사이트로부터 받은 링크 또 아니면 블랙햇 작업을 하는 그런 링크들. 그래서 낮은 품질의 링크는 웹페이지 순위에 되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뒤에서 한번 액션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프 페이지 SEO가 왜 중요하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백링크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평판을 알리는 명함과 같은 약간 이 백링크의 종류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책에서는 "링크 빌딩 전략을 세워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링크 빌딩 전략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봤을 때 우리 평판 관리에도 되게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평판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평판도 있을 거고 좋은 평판도 있고 나쁜 평판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나쁜 거를 지우고 좋은 평판으로 좀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인제 SEO에서는 링크 빌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좋은 평판을 얻는 데에는 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 사이트 조작, 뭐 링크 파밍으로 대표되는 블랙햇 방법과 좀 근본 없는 양치기들, 아까 말한 루트 분산 도메인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근본 없는 양치기들에 대한 그 편법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구글이 굉장히 똑똑한 구글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바로 막아준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쁜 평판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판 만들기 전략
바로 저는 링크 빌딩이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요. 링크 빌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된 것들을 좀 따오면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과 연관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가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좀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방법을 링크 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품질의 링크를 통해 컨텍스트에 맞는 키워드를 배치하고 또 권위가 높은 DL 위주로 링크 작업을 진행해서 상위 노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뭐 이 설명은 이렇지만은 한마디로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인제 그림을 보시면은 좀 도식화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웹사이트가 있고 여기에 인제 각각의 여러 곳에서 백링크를 받아오는데 이 백링크들이 좋은 백링크도 있고 나쁜 백링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가져올지 좀 설계 전략을 좀 짠다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링크 빌딩이 왜 중요한가를 봤을 때 검색 상위 랭크되는 거는 그냥 평판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검색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평판은 제거하고 좋은 평판을 쌓아가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링크 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것들 많이 봤는데 저는 '링크 빌딩 뭐 이것부터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링크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콘텐츠를 발행해서 관련 웹사이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백링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요. 앞에 혜리 님이 발표해 주셨던 콘텐츠 SEO와 앞에 형규 님이 해 주신 온서프 SEO 그래서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 갖고 다른 사이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것들을 백링크를 가져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전략이고 가장 장기로 갈 수 있는 전략이지만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 우리 내실을 다지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플러스 알파를 해야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책에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뭐 링크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메타나 아니면 뭐 디스크립션 뭐 이런 곳에다가 우리 백링크를 심어 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포스트에 넣는 링크는 SEO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넣게 되면은 우리의 인제 트래픽 증대에 효과를 주게 되고 이 트래픽이 증대가 되면은 거기에서 인제 추가적인 SEO 가점과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대한 평판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두 번째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위키피디아를 통한 링크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키피디아는 대체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위에 노출되거나 또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신뢰가 간다.'라고 평판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링크 빌딩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책에서는 설명하는데 거기에 단점이 있어요. 너무 광고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지금 위키피디아에는 모든 아웃바운드 링크 앞에서 설명드렸던 외부 링크에는 또 팔로우 링크라고 해서 링크 주소가 전달되지 않는 그러니까 SEO에 반영되지 않는 링크로만 적용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앞서 소셜 미디어에 링크를 넣는 것처럼 위키피디아를 넣게 되면은 가장 상위에 검색돼서 노출되는 효과를 통해서 인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트래픽 증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링크 제한하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쪼끔 놀라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관련 있는 사이트를 찾고 그 해당 웹사이트에 우리의 링크들을 좀 넣어 주기를 제한하는 이게 실제로 영업을 뛰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잘못 썼고 그래서 보통 책에서 말하는 거는 깨진 링크를 찾는다. 우리의 사이트와 관련된 사이트에서 우리 콘텐츠와 를 링크를 시켜줄 수 있는 곳에 뭐 링크가 깨진 것들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대신에 우리 링크로 좀 바꿔주지 않을래?"라는 식의 제안을 하는 식의 인제 직접 영업을 통해서 백링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쟁사의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우리의 어 서로의 백링크를 좀 교환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경쟁사랑 했을 때 "왜 그런 작업을 하냐?"라고 보면은 SEO 오프 페이지 SEO에서 인제 그 링크 중에 평판과 신뢰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경쟁사의 경우 우리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신뢰도가 높고 관련성이 높은 사이트에서 백링크가 왔다라는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에서 "꼭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것들이 있어서 좀 십계명처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링크 빌딩을 활용할 때 아래의 사항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다고 하나요? 첫 번째로 뭐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백링크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링크를 넣을 때는 링크 텍스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 우리 URL을 그대로 써서 하는 것보다는 좀 링크 텍스트를 있고 그 안에 인제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는 식으로 해야지 좀 더 좋다라고 하고, 또 대신에 한 페이지에 동일한 링크 텍스트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혜린 님이 콘텐츠 SEO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너무나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좀 과유불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뢰도가 높고 평판이 좋은 사이트에서 링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누가 나를 소개해 주고 누가 나를 보증하는 거냐에 따라서 나의 신뢰도와 평판이 결정되는 거라고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링크를 구매하는 등의 행위는 구글에서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햇과 같은 좀 편법은 결국에는 '구글에 막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링크도 중요하므로 관련 높은 콘텐츠끼리 서로 링크를 묶어 준다라는 게 있어요. 앞에 설명드렸던 백링크 중에 내부 링크들이 서로 인제 뭉쳐 있게 되면은 이 링크들의 하나의 뭉텅이를 구글에서는 하나의 페이지로 보고, 그리고 서로의 연관성이 높고 퀄리티가 높을수록 구글은 이 사이트에 대한 주제와 키워드를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상위를 노출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7 번은 "관련 있는 웹사이트에서의 링크가 더 좋다." 이거는 앞서 말한 신뢰도와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비슷하면서 좀 다른 얘기가, 신뢰도가 높고 평판이 좋은 사이트는 권위가 있는 사이트, 예를 들어 언론사나 국가기관에 있는 사이트에서 우리 거를 링크를 받는 거는 이제 신뢰도가 높고 평판이 좋은 거고, 밑에 7번 같은 경우는 관련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 그러니까는 꼭 권위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리 사이트다, 여행 사이트다 이러면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거를 백링크를 해 주는 것은 신뢰도가 높고 평판이 좋은 사이트인 거고, 비슷한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거를 백링크를 해 주는 거는 이제 관련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라고 해요. 이건 좀 릴러번스라는 항목인데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링크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덟 번째는 인제 저품질 링크는 피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쁜 평판을 만들어 주는 우리 저품질 링크, 스팸성 링크는 우리가 하나하나 쳐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9 번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링크를 가져오면 스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게 나왔던 것 중에 루트 도메인 분산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 되게 많은 수의 백링크를 가져오는 그런 약간 편법 같은 것들을 쓰면은 오히려 이게 스팸으로 간주돼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십계명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하나 넣었는데, 우리 1 번부터 9 번까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십계명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면 '이거라도 좀 꼭 하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 봤는데요. 링크는 내 외부의 페이지와 페이지들을 엮어 주고, 또 검색 엔진은 이를 한 묶음으로 인식해서 페이지의 주제와 키워드를 파악하여 검색 랭크에 올려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앞에 십계명도 그렇고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아래 인제 세 가지는 꼭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론, 매체 등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에서 얻은 백링크. 앞서 말한 4 번에 있는 평판 있고 권위 있는 곳에서 얻은 백링크. 이거는 웹사이트의 신뢰도와 노출, 그리고 기회 및 트래픽 향상에 되게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웹페이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품질이 좋은 웹페이지에 대한 내부 링크. 품질이 좋은 내부 링크는 검색 엔진에게 웹사이트의 주제와 또 키워드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 줘 갖고 우리 사이트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알려줘서
상위 노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 산업에서 얻은 백링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앞에 말한 그 관련 있는 웹사이트에서 얻은 백링크, 결국에는 관련 협회나 연구기관에서 우리와 산업이 비슷한 곳에서 관련성 있는 곳에서 얻은 백링크도 되게 꼭 필요한 백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앞서 여기서 소개해 드린 요 세 가지는부터 먼저 좀 챙겨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오프스페이지 SEO가 뭐고 왜 중요하고,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백링크. 백링크도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쓰지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인 내용을 이론을 좀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거 다 공부를 해 봤으니 한번 실습을 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섹션을 한번 파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저도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페이지는 만들지 못했고, 대신에 좀 화면으로 좀 대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좋은 평판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꾸준히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우리가 걸려 있는 나쁜 평판을 잘라내는 거는 좀 생각보다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 구글 서치 콘솔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사이트에 연결된 백링크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중에서 이제 스팸성 좀 저품질의 링크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을 구글에게 전달해서 "이 링크들은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 거 점수 계산할 때 반영하지 말아 줘."라고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이트에 나쁜 평판을 만들어 주는 스팸성 링크를 제거하는 작업은 좀 바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다들 좀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실습으로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도메인을 입력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런 화면이 뜨더라고요. 네, 제가 약간 개발자가 아니고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지? DNS가 뭐여야 되지? 이게 좀 막혀 버려 갖고 제가 실습을 직접 하진 못했고,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설명을 대체를 해 볼게요. 구글 콘솔 서치 콘솔에 들어가서 우리 사이트에 대해서 '이 사이트가 우리의 사이트다.'라고 인증을 해 주는 앞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해요. 이 화면에서 보면은 링크를 섹션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external 링크와 internal 링크, 우리 사이트에 연결된 백링크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링크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 백링크가 걸린 웹사이트라고 해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백링크들이 있는 웹사이트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링크가 걸린 페이지 수와 링크가 향하는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보고 나서 우리 사이트와 연관이 없는 것,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 또는 저품질인 사이트에 있는 백링크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인제 구글에게 "우리와 상관없으니 제거해 줘."라고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백링크 거부가 있는데, 그래서 저 이거 읽기가 좀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disavow 링크 툴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이렇게 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등록된 블로그의 주소, 그리고 거부한 링크의 개수, 그리고 사실 이 리플레이스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메인 주소들을, 우리가 백링크 거절하고 싶은 도메인 주소들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 좀 예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메모장 같은 형식의 이렇게 사이트들의 도메인 주소들을 적어 놓고 파일을 저장한 후에 여기에 들어가서 인제 업로드를 대체를 하면은 인제 구글 쪽에서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 사이트와 관련이 없다."라고 인제 백링크를 제거해 주면서 우리 이제 SEO의 인제 점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인제 좋은 평판, 똑같이 했지만 좋은 평판 만드는 건 오래 걸리지만 나쁜 평판을 잘라내는 거는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 다들 한번 내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서칭하다가 찾은 건데요. 이건 사실 원서프랑은 관련은 없지만은 어 테크니컬한 SEO를 좀 검색하는 데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사이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사실 이건 저희 회사의 사이트인데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어 갖고 이런 점수를 받고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 가이드를 좀 주는 사이트가 있어 갖고 이것도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어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준비하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발표하다 보니 되게 중구난방장황하게 된 것 같은데 좀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좀 더 준비를 잘 해 갖고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